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별탈 없이 잘 먹던 음식인데 요즘 들어서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거나 혈압이 오르는 것 같거나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특히 음식은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던 것이 이제는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표 60세 이후 피해야 할 음식 3가지 별표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나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에서 자주 뵙던 70대 후반의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병원에서 의사가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별한 병 때문이 아니라 평소의 식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분은 평생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셨고 소금을 듬뿍 넣은 반찬 없이는 밥을 못 드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이 버티지 못한 것이지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즉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식탁을 떠올려보면 김치, 장아찌, 젓갈 같은 음식이 빠지지 않지요. 저도 사실 이런 음식들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짠 음식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소금 속의 나트륨이 혈압을 높이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으면 혈관 자체가 젊을 때보다 탄력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소금이 더해지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김치를 꼭 드셨습니다. 김치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간다. 고 늘 말씀하시곤 했지요. 그런데 병원에서 혈압이 정상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오자 의사가 김치를 줄이시라고 강하게 권했습니다. 처음엔 힘드셨지만 조금씩 줄이고 싱겁게 담근 김치로 바꾸신 뒤 몇 달 지나니 혈압이 내려가고 얼굴빛도 한결 좋아지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평생 먹어온 음식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어.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밥상에서 이거 없으면 섭섭하다 싶은 음식이 있는데 사실은 몸을 해치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는 게 어떨까요? 김치를 반찬으로 3접시 드시던 것을 1접시로 줄인다든지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덜 먹고 건더기 위주로 드신다든지요. 작은 실천이지만 그 효과는 정말 큽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드신 식사에서 혹시 짠 반찬이 몇 가지나 있었나요?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습관을 바꾸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짠 음식은 우리 몸에 서서히 쌓이면서 위험을 키웁니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도 60세 이후에는 바로 병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입맛보다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이거 좋아하는데 하고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기름지고 튀긴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짠 음식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기름지고 튀긴 음식입니다. 여러분,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음식 떠올리시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바삭바삭한 소리에 입안이 즐겁고 순간적으로 기분도 좋아지지요. 저도 젊을 때는 야식으로 치킨을 자주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음식은 단순히 살이 찐다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큰 요인이 됩니다.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지방은 우리 혈관의 기름때처럼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결국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웃 어르신 중 한 분은 평생 동안 고기 없이는 밥을 못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늘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를 즐겨 드셨지요. 그런데 60대 후반에 들어서자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고 결국 큰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맛있다고 먹던 게 결국 내 몸을 망쳤구나. 여러분도 혹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지는 않나요?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도 60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져서 작은 부담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체중을 늘리고 당뇨병 위험도 높입니다. 비만이 되면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가서 걷기도 힘들어지고 생활의 즐거움이 줄어들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는 기름진 음식은 절대 먹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줄이고 더 좋은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이 먹고 싶을 때는 기름에 튀긴 것 대신 오븐에 구운 치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드실 때도 삼겹살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그리고 기름을 제거하고 드시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전에는 명절마다 기름에 잔뜩 튀긴 전이나 튀김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힘드셨던 적이 있지요.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이런 음식이 힘들다. 라는 몸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먹는 즐거움은 포기하지 말되 조금 더 건강한 방법으로 바꾸자. 튀김 대신 구이나 찜으로,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이나 두부로, 이렇게만 바꿔도 여러분의 혈관은 훨씬 깨끗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기름진 음식을 드셨나요? 만약 드셨다면 내일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짠 음식,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남은 세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음식은 많은 분들이 무심코 드시지만 생각보다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과도한 당분이 들어간 음식, 즉 단 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커피에 설탕을 듬뿍 넣어 마신다든지 케이크나 빵을 자주 드신다든지 하는 습관 말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변하면서 단 음식이 더 당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식은 당뇨병, 비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큰 요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이야기 나누었으니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나머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이 60세 이후 건강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단 음식, 즉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단 음식이 더 자주 당기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변해서 짠맛보다는 단맛을 더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밥은 입에 잘 안 맞아도 달콤한 빵이나 과자는 손이 자꾸 간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음식이야말로 조심해야 할 큰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당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금방 처리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췌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설탕을 먹어도 60세 이후에는 훨씬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식사 대신 달콤한 빵과 설탕이 든 커피를 드셨습니다. 아침밥 차리기 귀찮고 빵이 간단하니까 편하더라 하셨지요.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은 음식을 엄격히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귀찮아도 제대로 밥을 먹을 걸. 후회된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간식으로 단 과자나 빵을 자주 드신다든지
커피에 설탕을 듬뿍 넣으신다든지 하는 습관 말입니다. 사실 달콤한 맛은 순간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곧바로 혈당을 높여서 몸을 지치게 합니다. 그 결과 피곤함이 더 심해지고 오히려 단 것이 더 당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음료수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심지어는 단맛이 강한 전통 음료까지도 생각보다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과일 주스니까 건강하겠지 하고 마시지만 사실은 사탕 몇 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선택하고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자를 먹고 싶을 때는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겁니다. 단맛은 있지만 함께 들어있는 섬유질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설탕이 든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혹은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나는 평생 커피를 설탕 없이 못 마셔 라고 하셨는데 조금씩 줄여가며 드시더니 이제는 블랙커피를 즐기십니다. 처음엔 쓴맛이 낯설었지만 한두 달 지나니 오히려 깔끔한 맛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습관이 무섭다는 말처럼 단맛도 습관입니다. 줄이면 줄일수록 입맛이 바뀌고 건강은 점점 나아집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몇 번이나 드셨나요?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사탕 하나, 커피 한 잔, 과자 몇 조각, 이렇게 모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됩니다. 결국 60세 이후에 피해야 할 음식 3가지는 짜고,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건 나쁘다, 먹지 마라가 아니라 별표 조금 더 현명하게 바꾸자 별표는 것입니다. 짠 음식은 싱겁게, 기름진 음식은 구이나 찜으로, 단 음식은 과일이나 견과류로 이렇게만 바꿔도 여러분의 건강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제는 못 먹는 건가? 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줄이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몸은 금방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3가지 음식을 줄였을 때 우리 몸과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60세 이후에 피해야 할 3가지 음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짠 음식,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단 음식이었지요. 각각의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것을 줄였을 때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먹지 마라가 아니라 별표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양을 줄이자 별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좋아해온 맛을 완전히 버리라는 건 너무 가혹하지요. 대신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짠 김치 대신 싱겁게 담근 겉절이를 드시는 것, 튀김 대신 오븐에 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 설탕 든 커피 대신 무가당 차를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예전에 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이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내 몸을 살리는 음식일까, 해치는 음식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음식은 결국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좋은 재료를 넣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나쁜 재료를 넣으면 병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로 밥상 앞에 앉으셨을 때 잠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음식이 나를 건강하게 해줄까? 아니면 나를 더 힘들게 할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만으로도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이라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큰 병을 막아주는 약 한 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의 작은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밥상 위에 반찬 하나, 간식 하나가 우리의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미 늦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시작하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 조금만 덜 짜게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단 음료 대신 물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것이 바로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쌓여 큰 기적을 만듭니다.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